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304만 명이 넘습니다. 2019년에 219만 명보다 무려 38.4%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환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50에서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여성은 5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폐경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게 흔히 기름기로 변해서 같이 순환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순환만 하지 않고 결국에는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몸의 모든 장기에 혈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혈류가 충분히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질병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지혈증이 명확한 증상을 동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지혈증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이 고지혈증인지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꾸준한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 혈관에 피가 좀 덜 가게 되게 되면 가슴이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팔다리 마비되거나 말씀을 좀 잘 못하시는 이런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고요. 심장, 뇌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피가 가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팔다리가 시리다, 저리다 하는 말초 동맥 혈관 질환들, 또 나중에 더 진행하면은 콩팥 질환, 눈 질환, 사지에 괴사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혈관 합병증으로 진행이 되는 아주 위험한 위험인자이면서도 하나의 조절해야 되는 질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으로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제한되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당시에는 증세가 전혀 없지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지는데요. 이처럼 합병증이 첫 증상이면서 사망률이 높아 고지혈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섭취를 인해서 기름기가 많이 쌓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기름만 먹어서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한 경우 요즘에 좀 밥이나 면이나 빵뿐만 아니라 많이 간과하시는 게 고구마, 옥수수, 감자 마찬가지로 모두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의 섭취가 많아져도 혈액 내에 기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만한 경우 당뇨로 갈 수 있지만 그 당뇨로 가기 전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도 또 콜레스테롤 합성을 많이 좀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폐경기 이후에는 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당연히 줄어들거나 나중에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점점 더 혈중에서 증가하게 되고 그에 관련한 심장, 뇌혈관 질환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다 고지혈증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인데요. 이렇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은 70에서 80%가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20에서 30%는 음식을 통해 섭취됩니다. 네, 앞서 고지혈증의 다양한 원인에서 많이 드셔서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부분이 영향이 크신 분들은 확실히 그러한 식사나 운동을 좀 더 개선했을 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콜레스테롤 정도가 대략 4% 정도 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체중 감량도
체중 감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7% 이상 정도 감량을 하였을 때 대략 7에서 10%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를 시켰다, 또 어떤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게 못해도 30% 정도에서 50% 정도까지의 콜레스테롤 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이, 운동의 감소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감소를 기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금식 후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내릴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검사에서 많이 쓰이는 검사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측정인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30데시리터당 밀리그램, 중성지방이 200데시리터당 밀리그램, LDL 콜레스테롤 150데시리터당 밀리그램 이상이면 진단내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위험인자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착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조절은 비교적 쉬워요. 당뇨나 혈압약들처럼 여러 가지 약제를 복잡하게 쓰기보다는 약만 드시면은 대체로 절반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은 상당히 쉬운데요. 이 조절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보통 2, 3일 정도밖에 혈액의 기름을 처리해 주지는 못한다는 개념이죠. 오늘 내가 세수를 해서 얼굴이 깨끗해졌죠? 그러면은 이제는 세수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오늘 세수하고 또 내일 세수하고 모레도 세수해서 내 피부를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콜레스테롤 투약도 오늘 한번 드시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그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심장, 뇌, 다양한 장기 합병증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처방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약은 한 번 사용하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체질, 유전적 특성, 나이,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은 장기간 복용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제를 시작하는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 3개월 이내에, 약제를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근육이 아플 수 있겠다, 아니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심지어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설명은 되고 있지만 대체로는 그러한 급성기 반응들은 약제를 시작한 초기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도 그 약제 초기에 썼을 때 환자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나 혹시나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좀 바꿔준다든지 용량을 조절하면서 맞춰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에게 맞춤형 처방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뒤에 이걸 오래 투여하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할 수 있는 약과 음식이 있습니다. 자몽의 경우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수치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하는데요. 자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 이내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과도한 영양 성분의 섭취, 또 운동의 부족으로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한 식이 조절 할 수 있고 운동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식사요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는 과정,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좀 줄인다든지, 흔히 요즘에 배달 음식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그런 양적인 부분들을 줄이는 거, 또 운동이야 당연히 또 늘리면 늘릴수록 도움은 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은 비단 고지혈증만 잡겠다는 게 아니라 혈당에 대한 예방 혹은 조절, 또 고혈압에 대한 개선 등등도 다
복합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 건강을 위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운동 식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고지혈증 치료의 제한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약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투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고지혈증은 나이가 들어야 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유전적인 부분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좀 한계점이긴 하지만 그러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정말 아주 어린 시기에 10살도 안 된 시기에도 콜레스테롤이 저보다 2배 이상 높은 아이들도 많고요. 또 요즘에 20대, 10대에서도 이러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의 빈도는 상당히 늘고 있는 게 사회적인 문제고요. 아직은 그 젊은 심지어 어린 환자분들에게 약을 써야 되는 기준들이 명확치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변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나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고지혈증은 비만한 사람들만 걸리나요? 비만하게 되면 물론 고지혈증률의 동반 비율은 보통 50% 이상까지도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폐경된 여성분께서 정말로 많이 마르시고 하신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나 급증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190 이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만나게 되고요. 비만하니까 고지혈증이겠다, 검사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일반 검진에서부터 이 혈액 검사로서 고지혈증을 조금 더 먼저 찾아내고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혈액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데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으니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발견율과 인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지혈증인 줄 모르고 지내다 심장 및 뇌혈관이 망가지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없고 자각 증상이 없고 다른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에 대한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세요. 아니야, 나는 원래 높지 않을 거야. 오늘만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빨리 받아들이시고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만이 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질환의 발생을 최대한 늦추거나 안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